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하나미자와 큐타로의 만화 렉을 원작으로 평범한 셀러리맨 마츠마루와 성우지망생 아카의 로맨스를 다뤘으며 매 화마다 등장하는 오드리 헵번의 영화 대사와 아카를 통해 성우라는 직업을 표현해낸 것이 특징인 러브 코미디 애니메이션 렉입니다. 본 영상은 렉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노우에 제가회사의 홍보부 마츠마루 후미이코. 평소 격리부의 타나카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마츠마루는 어느 날 그녀와 함께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였으나 타나카는 몇 시간이 흘러도 극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그는 홧김에 예매해둔 티켓을 내던지려던 순간 갑자기 그 버려지는 영화 티켓의 심정을 대사로 표현하며 차라리 그 티켓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온다 아카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진지하게 영화 티켓을 연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마츠마루는 어쩔 수 없이 티켓 한 장을 건네주지만 나머지 티켓 한 장도 살려주자는 그녀의 억제에 못 이겨 결국 둘이서 나란히 로마의 휴일을 관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카가 영화의 자막을 모두 소리내서 읽는 것을 발견한 마츠마루는 관람을 마친 뒤 그녀에게 자막을 읽는 이유를 물어보았다가 아카의 꿈이 영화 속 오드리 헵번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극장 앞에 서 있는 타나카를 발견한 마츠마루는 그녀가 자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타나카가 애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실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카는 공짜로 영화를 본 보답으로 그를 위로해 줄 것을 결심하는데 자, 기운 내세요, 아저씨. 연애하다 보면 한두 번은 다 실패하고 그러는 거야. 시끄러워! 저기 사장님, 맥주 한 잔 더요. 넌 더 안 마시냐? 아, 난 이만하면 됐어. 돈이 없거든. 여기 맥주 2잔 더요. 학생? 취업 준비생? 성우 지망생이야. 아, 오드리 헵번 되고 싶다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뭐 젊으니까 꿈을 크게 가져야지. 열심히 해라. 어째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꿈이라는 게 뭐 간단히 이루어지는 건 줄 아냐? 나만 해도 기획안 한번 통과된 적이 없어. 그게 바로 현실이야. 진짜 싫다. 나이를 먹으면 꿈이 사라진다고 하더니. 난 아직 26이라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늙으면 이룰 수 있는 꿈도 못 이루게 되는 거라고. 난 나 이쪽이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나 봐. 그러게. 기운이 좀 났어? 저 모퉁이를 돌거든 당신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돌아가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이번엔 또 뭔데? N공주의 대사였잖아. 잘 가. 그날 밤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밖으로 나온 마츠마루는 근처 주택에 큰 화재가 났음을 알게 되며 그곳에서 베개만 들고 탈출한 아카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그는 아카가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어떠한 물건도 챙겨오지 못했음을 깨달으며 우선 비에 젖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후 슬피 우는 아카를 달래주던 마츠마루는 자신의 품으로 파고드는 그녀의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며 두 사람은 각각 시련과 화재로 인한 슬픔으로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카가 아침 일찍 나갔음을 알게 된 마츠마루는 자신이 아카에게 건넨 선의가 다른 의도로 보였을까봐 걱정하며 앞으론 타나카를 향한 마음을 잊고 일에만 열중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부장님에게 불려나간 마츠마루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란 생각에 무작정 사과부터 하던 것도 잠시 자신이 만든 기획안으로 신제품 광고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처음으로 광고를 담당하게 된 그는 신제품 캐릭터의 성우 오디션 현장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오디션을 보러 온 아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오디션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인 아카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합격하여 신제품 캐릭터 고양이 나무의 목소리를 맡게 되는데 이건 무슨 나무일까? 나뭇잎이 맛있어 보여. 고양이 나무입니다. 이 맛이야. 이제 들어와. 거긴 뭐야? 축하 파티. 나의 오디션 합격과 마츠마루의 기획안이 처음으로 통과한 기념일이잖아. 야! 우리들에 대해서는 회사랑 사무실에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 그래. 오디션에 붙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달이 나에게로 손을 뻗었어.
달을 향해 손을 뻗어서는 안 돼. 이 대사 아니었나? 그건 아버지가 한 대사지. 있잖아. 앞으로 조금만 더 신세 좀 져야겠어. 우리 사이에 무슨... 제발 착각하지 마. 오늘 밤부터는 어디까지나 잠만 재워 가려는 거라고. 하룻밤 실수했다고 꼭 사귀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야. 예. 그리하여 연인도 아닌 아카와 동거를 시작한 마츠마루는 그녀의 생활 패턴으로 인해 항상 거르던 아침 식사를 챙기게 되며 서로의 출근을 배웅하는 모습들에 왠지 모를 낯선 기분을 느끼게 되고, 한편 엑스트라 역할을 맡게 된 아카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목소리가 파묻힌 자신과 달리 홀로 본인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주연 성우의 모습에 몹시 부러움을 느끼며 문득 어릴 적에 자신의 꿈을 응원하던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밤 녹음을 마치고 돌아온 아카는 마츠마루가 새 기획안 작성으로 노트북과 씨름하는 모습을 발견하며 그의 일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잠시 바깥으로 산책하러 나가고, 그 사이 갑작스런 부장님의 호출을 받은 마츠마루는 아카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잊은 채 회사 미팅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츠마루는 동거인을 신경 쓰느라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느꼈으나 몇 시간을 밖에서 기다렸음에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아카의 모습에 그런 마음도 금방 사그라지고, 그 후 함께 타코야끼를 먹게 된 두 사람은 우연히 TV에 나온 고양이 나무 광고를 보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었어. 언젠가 성우가 돼서 텔레비전에서 아카의 목소리가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언젠간 인기 성우가 될 거야. 아카라면. 그렇다면 될게요. 당신이 바라는 거라면 뭐든지요. 뭐가 됐으면 좋을지 말해봐요. 그렇게 돼줄게요. 오드리 헵번?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가 자기를 걱정하는 남편에게 하는 대사야. 어떤 작품인데? 어두워질 때까지. 그러던 어느 날 신제품 판촉 행사에 참여한 마츠마루와 아카는 고양이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며 열띤 홍보에 나서지만 낮은 인지도와 외진 장소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첫날 판촉 행사를 부진한 기록으로 마친 두 사람은 보석가게의 쇼윈도 앞에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한 장면을 재현하며 보석처럼 반짝이는 행복을 찾기 위해 내일 판촉 행사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번째 판촉 행사를 진행하던 마츠마루와 아카는 우연히 고양이 나무의 팬이었던 한 소녀를 만나게 되며 그녀가 광고의 대사를 모두 외우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에 아카는 자신의 목소리와 대사를 기억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몹시 감격하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반짝이는 행복을 찾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인용 게임의 주연을 맡게 된 아카는 민망한 대사들로 인해 녹음 작업에서 여러 번 NG를 기록하며 결국 주연 캐릭터의 녹음이 다음 날로 미뤄지게 되고, 이에 아카는 매니저인 요시오카에게 좀 더 성우다운 일을 하고 싶다며 다른 업무를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시오카는 그녀에게 전문 성우가 되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려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원치 않는 일을 견뎌야 할 때도 있음을 조언합니다. 그 후 성인 비디오까지 빌려보며 캐릭터를 연구하던 아카는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보라던 매니저의 조언대로 마츠마루에게 대사 연습을 부탁하지만 사실 자신조차도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가 자신을 경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졌고, 그러나 마츠마루는 진지하게 임하는 아카의 모습에 오히려 프로답다고 칭찬해주며 밤새 그녀의 대사 연습을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다시 녹음에 들어간 아카는 민망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여 만족스러운 연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녀가 맡은 캐릭터 자체가 수줍은 성격이었기에 게임 PD로부터 OK 사인을 받게 되고, 이에 아카는 배역을 완벽히 소화해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더욱더 성우로서의 기량을 갈고 닦을 것을 결심합니다. 다행이다. 녹음을 무사히 마쳐서. 아니요.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잘 나타났다면 실제로 제가 부끄러워해서였지 연기가 아니었어요. 느끼지도 않은 것을 느끼는 것처럼 연기한 건 거짓이지만 거짓에서 진짜를 만든다. 이게 바로 성우 일의 재미라고 할 수 있지. 아까 목소리가 제대로 잘 나온 건 남자친구 덕분인가? 남자친구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 판촉 행사장 앞에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마츠마루와 아카도 잠시 행사를 멈춘 채 촬영 현장을 구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TV에 한번 출연해보고 싶었던 마츠마루는 아카와 서로 앞으로 더 나가보자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촬영 세트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고양이 나무와 아카가 완전히 카메라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날 이후 고양이 나무와 아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이노우에 제거의 신제품 판매량 급증은 물론 아카 또한 시리즈 애니의 고정 조연 역할을 비롯한 여러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되고, 이에 그녀는 갑작스런 유명세가 생방송에 자신의 속옷이 조금 비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으나 이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며 실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쌓아가지만 각자 바쁜 업무로 인해 얼굴을 맞댈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아카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었던 마츠마루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둘은 처음으로 다투게 되는데, 우린 보통 동거하는 연인들 사이랑은 다르단 말이야. 여자친구도 아닌 여자랑 같이 사는 것도 지겹다. 일 좀 더 해서 돈 새기면 여기서 나가줄게. 마츠마루는 어차피 누구든 상관없었잖아.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외로웠던 것 뿐이었잖아. 난 아카가 어서와 하면서 맞아주는 게 굉장히 기뻤어. 다녀오시든지. 나가겠다고 말해버렸어. 불이 나서 오갈 것 없는 나를 거두어준 사람이야. 내가 오히려 마츠마루의 자상함을 이용해 그 집에 빌부터 사는 걸까? 그 후 마츠마루의 집에서 나올 것을 결심한 아카는 밤마다 사무실에서 잠을 청하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이에 다시 홀로 생활하게 된 마츠마루는 남겨진 아카의 물건들을 통해 그녀의 빈자리를 체감하던 중 어느 날 부장님으로부터 아카와 함께 지방 판촉 행사를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으나 그동안의 일로 인한 어색함을 숨기지 못하여 숙소로 이동할 때까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그러다 시리즈 애니에서 호평받고 있던 아카가 또 다른 작품에 캐스팅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스케줄 조정을 위해 앞으로 판촉 행사의 고양이 나무 목소리를 라이브가 아닌 녹음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아카는 마츠마루와의 접전이 아예 사라진다는 사실에 몹시 슬퍼하며 자신의 커리어와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마츠마루는 녹음으로 진행하겠다는 요시오카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직접 아카를 설득해보려 하는데, 앞으로 판촉 행사에는 녹음된 목소리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겠지. 꼭 내가 아니라도. 더 좋은 일을 하게 됐다면서 아카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난 성우 아카를 응원하고 싶어. 불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행운으로 변했고 다시 기쁨으로 바뀌었어. 무슨 영화야? 전쟁과 평화. 불난집에서 뛰쳐나올 때는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마츠마루를 만나게 되면서 그 불행이 곧 행운으로 바뀌었어. 마츠마루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준 사람이야. 나도 누구든 상관없었던 건 아니야. 아카뿐이야. 집으로 돌아와. 그럼 녹음해도 문제 없잖아. 그리고 얼마 후 아카와 아침을 먹던 마츠마루는 그녀가 오늘이 출연료를 받는 날임을 알게 되며 아카로부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고, 그 후 고양이 나무의 인기에 힘입어 새로 나온 카레맛 과자 광고를 기획하던 마츠마루는 그동안 준비해온 기획안을 부장님에게 선보였으나 참신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게 되며 결국엔 동료 직원이었던 하타케타 요시오에게 그 광고 기획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창조해낸 캐릭터인 고양이 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 마츠마루는 계속되는 슬럼프에 좌절하던 것도 잠시 이번에 아카가 애니메이션의 주연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곧장 그녀의 첫 주연을 축하하는 꽃다발과 함께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그 후 마츠마루는 레스토랑에서 계속 아카를 기다리지만 그녀는 소속사 사장의 권유로 갑자기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과 저녁을 함께 하게 되면서 마츠마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홀로 레스토랑을 빠져나온 마츠마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구에다가 아카를 위해 산 꽃다발도 지나가던 차에 깔려버리면서 간신히 유지하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그 후 처량한 기분에 젖어들은 마츠마루는 때마침 집에 돌아온 아카를 발견하는데,
오늘은 미안했어. 전화했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 됐어, 그만해. 화났어?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이 일이 그렇게 재밌니? 인기 성은 잘 나가서 좋기도 하겠다. 자기가 먼저 한 약속 멋대로 깨도 되고 여왕님이라도 되셨나 보지? 이거 사장님이 사주셨어. 맥주는 마치마루 주라고 내가 사온 거야. 우리 같이 건배하자. 그럴 기분 아니야. 요즘 일이 힘들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오늘 정말 미안해, 마치마루. 하지만 나 마치마루랑 같이 있을 때는 인기 성우도 여왕도 아니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마치마루가. 나 그렇게 훌륭한 남자 못돼! 그리고 너 영화 대선으로 놓는 거 그만해. 스페인에서는 주로 평야에 비가 내린다. 아카는 점점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 천방지축의 일라이자처럼 형편없는 나. 그날 이후 마츠마루는 아카에게 사과할 것을 여러 번 다짐하였으나 그때마다 무심코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버리며 결국엔 이제 다른 집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까지 꺼내버리고, 이에 아카는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그의 태도에 집을 나가주겠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여러 번 사과했음에도 어째서 마츠마루의 상태가 계속 절개압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후 아카의 상처받은 모습을 떠올리며 계속 자신을 자책하던 마츠마루는 이번 카레맛 광고를 맡게 된 하타케타에게 고양이 나무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그 새로운 광고가 모두 자신이 고양이 나무 캐릭터를 창조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에 마츠마루는 진심 어린 그의 위로에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리게 되며 그날 밤 하타케타와 함께 마음껏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카의 목소리를 듣게 된 마츠마루는 그녀가 같은 가게로 제작진 회식을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몰래 그 모습을 보다가 그만 하타케타로 인해 칸막이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하여 갑자기 마츠마루와 회식을 함께하게 된 아카는 하타케타의 설명을 통해 요즘 그의 기위관이 매번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런 마츠마루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 후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은 자신들 또한 기획안이나 시나리오가 하나 채택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임을 이야기하며 마츠마루의 고충이 결코 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이에 마츠마루는 자신의 일을 공감해주는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실 현재 자신이 고민하는 이유가 그 업무 스트레스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임을 털어놓습니다. 제 생각엔 그 여자분 화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변함없이 마츠마루 씨를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미안해.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아. 네 여자친구한테 사과해야지. 마츠마루, 아, 괜찮다.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사장님, 쟤네 봐요. 매니저예요. 난 정말 대단하네요. 마츠마루가 더 대단해. 내가 뭘 어쨌게? 고양이 나무 옷 입고 행사하러 나갔을 때도, 내가 마츠마루를 만나지 못할까봐 녹음 안 하겠다며 울었을 때도 언제나 다정하게 용기를 줬잖아. 지금 꼭 하고 싶은 대사가 있어. 어느 영화의 대사? 마츠마루의 오리지널. 뭐? 여자친구가 되죠. 그렇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이 다시 한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며 렉은 끝을 맞이합니다. 렉은 원작 만화책 16권의 분량 중 7가지의 내용을 10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의 성적인 요소들을 대부분 제거한 뒤 짤막한 챕터 구성으로 만화책의 빠른 전개를 그대로 표현해냈고, 특히 각 화마다 오드리 헵번의 영화 대사를 이용한 오리지널 연출들을 투입하여 두 사람의 심리 묘사에 더욱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마츠마루와 아카가 동거를 시작한 날이 두 사람 모두 실연과 화재 등의 힘든 일을 겪은 하루였다는 점이며, 그 이후에도 고양이 나무라는 광고로 기획자와 성우로서 함께하는 모습들은 두 사람의 만남이 필연적이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주인공들의 고충이나 동거 과정에서의 사소한 다툼들을 표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일상물이나 러브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재미로 볼 수 있는 작품이라 추천드리며 여기까지 렉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